물고 뜯고 씹고 맛보는 금천 쌀전. 쌀전. 네,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떻게 새해는 우리 뭐 하죠? 새해는 특별한 걸 준비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특별한. 네. 그래서 오늘 특집 방송인가요? 네. 그렇죠. 네. 2024년 22대 총선 특집으로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박진환 후보님을 우선 모시고서 새해 첫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예비후보자 등록이 6명이 됐더라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은 등록은 딱 2명. 박진환 후보님이랑 그리고 이제 조상호 후보님. 네. 근데 이제 중앙당 심사를 통과하신 분은 지금 6분. 지금 한 분 통과하지 못한 분까지 하면 7분. 박 터지던데. 네. 우리 예비 후보 특집을 그러면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못했는데 한 주에 두세 분씩 막 해야겠는데요. 후딱후딱 뭔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모신 박진환 예비 후보자님을 모시고서 자 우선 인사 먼저 드려볼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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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선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카메라는 어디를 보고 하는 게 여기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약간 좀 아직 저희 보셔도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만으로 39 좀 그러니까 젊은 금천 금천 르네상스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책 공약을 들고 나온 금천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박진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 정말 또박또박 긴장한 표가 명력한. 긴장하니까 너무 기분 좋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한번 그 어떤 분인지 양력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39살, 그러니까 1984년생입니다. 탄생. 그때도 사람이 태어났더라고. 네. 우리 나이 들었어. 아니 저는 가까운 것 같아요. 그쪽이. 네. 1984년생이고요.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졸업을 하셨고요. 양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전인입니다. 전국 청년위원회 부대변인을 했고요. 그리고 전 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19대 대통령 선거 중앙선대위 유세본부 팀원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전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이과장,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심재건 국회의원, 그리고 이제 마포의 이제 노웅래 국회의원의 보좌진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천구로 오십니다. 그래서 유성훈 금천구청장의 비서실장을 하셨고 현장 구청장 실장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먼저 출마를 예비후보 등록할 때 거기 딱 가장 먼저 딱 등록하셨고 현수막도 가장 먼저 건물에 딱 그래서 벌써 선거철이 바꿔 이렇게 했습니다. 양력을 좀 현재 좀 이렇게 빠진 게 하나 아니면 뭐 추가할 것 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주저리 3분을 하셔서 그런지 빠르십니다. 빨라요. 네. 빨라지셨습니다. 빠른데 정확성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제 제일 우선 궁금한 게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좀 이제 출마를 좀 결심을 했을 때 뭘 좀 약간 뭐 교과서적일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뭐 금천구 발전 이렇게 좀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의 지금 뭐 견제 심판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세 번째로는 이제 지금 저출생 고령화 뭐 고독사 지금 막 자살률 뭐 기후 환경 이런 것들을 전혀 뭐 대책이나 대안 없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해결책을 내놔야 되겠다라고 해서 마지막으로는 지금 윤석열 정권이 좀 문제가 계속 되는 부분이 저는 불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들과 그리고 뭐 당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세대 간 뭐 이렇게 뭐 혐오 막 그렇게 뭐 갈라치기 이러면서 소통이 부족한 건데 우리 금천구 상황도 뭐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불통이 그런 부분을 좀 소통으로 좀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물어봐도 돼요? 네, 자유롭게 하십시오. 불통이라 하면 누구와의 불통을 얘기하는 뭐 금천 주민분들과의 소통 불통, 연대 선출직 그리고 뭐 행정 부분하고도 좀 그런 게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양력은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하셨는데 그 동안에 이제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이제 본인이 조금 더 설명해 주시나요? 예. 네. 아까 말씀 주셨으니까 뭐 간단하게 뭐 네네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경제학 공부를 했습니다. 네. 네, 학사 석사 다 경제학 공부를 좀 했고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좀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해서 네, 계속 그쪽에 공부를 좀 했었고 이제 정치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대학원 때 좀 이렇게 국회를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정치구나. 예, 경제를 움직이는 것도 정치에서 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제가 처음에 그 가장 밑에 뭐 입법 보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월 50만 원 받고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예, 거의 뭐 그때는 최저 완전 예. 그래서 최저임금 아니 그 위반 최저도 아닙니까? 안 되죠. 누굽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책이나 아니면 뭐 국정감사나 뭐 법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선거 이런 거를 좀 차근차근 좀 배웠습니다. 계속 좀 밑에서부터 좀 배웠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뭐 대선 캠프, 뭐 구청장 캠프, 뭐 국회의원 뭐 선거 이런 것도 계속 좀 거쳤었고요. 그러다가 뭐 저기 금천구청에 이제 비서실장으로 네, 구청장님하고 좀 이렇게 연이 닿아서 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선거 끝나고는 뭐 현장구청의 실장으로 예, 다시 좀 이렇게 민원이나 뭐 이런 걸 좀 하는 걸로 들어와서 좀 구정을 좀 많이 좀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근데 네.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석사 논문을 쓰다가 박사다가 이제 정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신 거예요? 예, 제가 석사 논문이 그 이제 소득 양극화에 대한 주제였거든요. 할만하네. 정치가 빠질 수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네. 이제 교육이나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부모의 소득 수준이나 교육 수준에 따라서 자식 세대도 똑같이 이게 이전된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대물림 된다. 네. 논문의 결론은 그러면 그 대안도 제시를 했나요? 대안은 이제 앞으로의 뭐 연구 더 방향이 뭐 연구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네. 그래요. 그래도 정치. 근데 소득 재분배가 제일 중요하죠. 아무래도. 네. 세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근데 그게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네. 이 학업과 진로를 일치시키시는 쉽지 않은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네, 대부분 전공과 다른 그쵸. 일들을 네, 하시죠.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금천구청에서 이제 금천구청장 비서실장을 하셨잖아요. 네. 네. 이제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 구청장님하고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 밀어주는 거냐? 예. 이게 몇 년도에부터 몇 년까지 비서실장이셨죠? 2020년. 2020년. 네. 한 2년 정도 했었고요. 예, 선거 때문에 좀 좀 선거 때까지 네. 1기를 하셨네요. 그렇죠. 이렇게 초선 때 네, 네, 하셨죠. 네,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게 그 선거에 이제 중립의 네, 그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은. 네, 그래서 뭐 개입이라기보다 네, 뭐 이렇게 개입하시고 이럴 수는 없으시고, 근데 제가 그만두고 나올 때 보고는 드렸습니다. 말씀은 드렸고요. 네. 이미 나오실 때 그러면 출마에 대한 생각은 있으셨던 네, 거예요? 그만두고 나오실 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뭐 근황은 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좀 어떻게 하고 싶다 말씀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근데 뭐 청장님이 뭐 이런 가타부타 얘기를 하시기는 네, 굉장히. 근데 한 번씩 그 예전 구청에 있을 때 네. 제가 뭐 있던 분들 알던 분들 뭐 이렇게 좀 만나면은 오히려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구청장님 잘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뭐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요. 네. 지금 비서실장을 2022년까지 하고 현장 구청장실은 2023년에 하신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2020년부터 네. 예. 2022년까지 예, 그렇죠. 비서실장하고 현장 하시고 구청장실까지 같이 한 거예요? 그거는 재선하고 나서 예, 재선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현장 구청장실장 그만두실 때 나 출마하겠다. 네, 그때 말씀드렸죠. 저는. 어떤가요? 잘해라. 어떠셨나요? 좀 뭐 그냥 뭐 별로 안 좋았거든. 그렇게 정리해야 되나? 다들 그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유성훈 선생님이 네. 좋아하시는가? 네. 아니면은 좋아하시던가요? 청장님이 좀 무표정 하시잖아요. 그렇죠. 좀 표정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본인 의견을 세게 얘기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이것도 하나 묻고 싶은데 비서실장 하면서 네.
그 사실 그 전에 여기 금천구가 이렇게 인연을 있었던 건 아닌 거죠? 비서실장하면서 일로 오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네. 보면서 비서실장 하면서 이제 금천구에 대한 이미지, 인연하고 또 현장군청장 하면서 금천구에 대한 좀 생각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제가 솔직히 처음 온 거는 제가 이성훈 기자님도 그때 예전에 2018년도 네. 6회 지방선거 그때였나요? 그때 네. 제가 인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저희 뭐 유성훈 구청장님이 이제 제가 기획실장을 했었고요. 조선하실 때 그때 하면서 그때 뭐 일이 있어서 저도 뭐 하다가 중간에 나오긴 했지만 그때 제가 처음에 금천구 이제 캠프에 딱 와서 느낀 거는 여기 진짜 발전해야 된다. 그 정도였나요? 2018년 많이 발전했을 텐데. 많이 발전한 건데. 근데 제가 주변에 이게 그때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친구들이나 물어보면은 금천구로 나 금천구로 가 그러면은 첫 마디가 다 그거였어요. 금천구가 어디지? 아직도. 그때가 뭐 한 5년 전쯤이었으니까요. 근데 마리오 아울렛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오히려 금천구보다 마리오 아울렛이 더 유명한. 그렇죠. 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슬픈데요. 그러니까. 네, 좀 누구를 원망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저는 그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게 예전에 이제 금천구가 저는 영등포구였을 때 그다음에 금천구가 구로구 그다음에 이제 금천구로 됐을 때 저는 고향이 여기니까 그 변화 과정을 알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갔을 때 너 어디 살아? 그래서 금천구야. 그랬더니 그때가 분구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럼 거기는 경상도야 전라도야. 그래서 굉장히 충북 쪽에 금천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영자가 출연하는 금촌땡네 사람들이라는 그 인기 프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골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 좀 그래. 아쉬운데요? 근데 뭐 대부분 그러지 않나? 성북구만 이런 거 해도 성북이 어디에 있지? 딱 지리적으로 딱 떠오르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별로 어디 그 구로공단 쪽 저기 서울 남쪽 구로공단이라뇨. 구로 디지털 단지. 아니 이제 옛날 사람. 아니 그렇죠. 그 구자 지단 맞아요. 그렇죠. 지벨리 단지 구로 지단 단지도 아니야. 지벨리잖아. 그래서 지벨리 하면 몰라요. 그냥 구로공단 쪽이다 그러면 이제 알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정치 철학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그 정치에 대한 생각,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는 아까 그 정권 견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고, 대한민국 지금 정치에 대한 평가를 조금 내려주시면 좋겠고, 더불어서 이제 금천구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금천구 정치. 우선 대한민국 큰 거부터.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봤을 때 이게 극단의 정치 진짜 양극화죠. 극단의 정치 서로 진짜 죽고 죽이를 싸우는 혐오의 정치. 죽이려고 하면 이번에는 그냥 의견이 다르다가 아니라 진짜 막 칼을 들고 진짜 하는 이런 정치는 좀 이렇게 좀 바로 잡아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진짜 생각을 합니다. 좀 이거를 그래서 저거 이제 제가 뭐 슬로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방향을 가는 게 이게 막 저도 이제 경제 정책이나 이걸로 이렇게 가는 게 저도 뭐 다른 얘기도 하고 싶지만 이게 혐오의 극단의 정치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진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막 되게 심각했잖아요. 남성 여성 서로 혐오하고 막 나이 막 무슨 막 어린 사람들 막 나이 든 사람들 막 서로 막 욕하고 놀리고 막 지역 막 나눠져 있고 이게 좀 저는 이런 거를 계속 좀 이렇게 같이 좀 얘기할 때는 치열하게 논쟁을 하더라도 좀 이런 거를 좀 바꿔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도 한 명 한 명이라도 좀 이거를 바꾸는 사람이 좀 여기도 좀 들어가고 뭐 선출직도 좀 되면서 이렇게 좀 세대 교체도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금천구 정치에 대한 평가는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좀 불통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소통이 좀 원활하고 좀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제가 이제 민원 현장구청장 실장할 때도 막 전화 오시고 막 뭐 문자 뭐 이렇게 구청장 직통 문자나 이런 거 제가 했었거든요. 그 뭐 구청장이 바란다. 직통 문자 보내주시는 거. 구청장이 바란다 이런 거나 저희 부서에서 아예 전담해서 그러니까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막 부서에 막 뭐 찾아가가지고 막 뭐 과장님도 보통 안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찾아가서 해주세요. 부탁 좀 할게요. 현장 나가서 막 하고 막 회의 자리에 올리고 막 구청의 소통을 담당하셨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까 제가 뭐 마리오 아울렛 금전 말씀하듯이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좀 그러니까 뭔가 좀 랜드마크와 제가 좀 이따 뭐 공약 발표를 하겠지만 좀 그런 것들이 하나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무 좀 평이하게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좀 이게 철학 아직 이게 자주 네. 의원 할때 네. 정치 철학이 뭐였어요? 저요 정치 철학이요? 사실 철학을 갖고 있냐 그러면은 사실 네. 이제 급하게 답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나? 정치 철학이라고 안 물어보시고 저는 그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정치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답할 거냐? 아하. 네. 정치란? 정치란?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면 설명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정치란 이렇게 한 단어로 딱. 사람입니다. 사람. 네. 뭔가 식상한데. 사람이 먼저다 갑자기 떠오르는데. 아니 먼저 쓰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러게요. 어떤 뜻인가요? 네.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해야죠.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고. 언제나. 되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젊은 금천 아까 공약도 얘기하셨는데 뭐 금천 르네상스 이렇게 얘기하셔서 5대 전략을 제시하셨는데 네. 그 공약에 관해서도 조금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번. 네. 한때기 매부시에서는 보던. 아니 근데 출연자가 이렇게 준비하신 적은 처음이에요. 너무 훌륭합니다. 네. 저희는 준비했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네이밍을 금천 르네상스 마스터 플랜이라고 네네. 좀 거창하게 네. 일부러 좀 잡았습니다. 네네. 좀 옛날 좀 그런 식상한 느낌도 좀 나긴 한데 좀 우리 금천이 좀 르네상스 좀 이렇게 그런 발전 부흥을 하는 마스터 플랜이라고 했고요. 뭐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이게 여기 우리 금천구 지도입니다. 네네네. 네, 이렇게 남북으로 하면 이렇게 그렇죠. 되는데 가산동 밑에. 네, 가산동부터 이렇게 네. 네네네네. 순서대로. 네. 좋네요. 네. 이게 5개 권역에 이제 발전 전략을 좀 집중해서 빨리 하겠다는 거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지벨리입니다. 이제 저희 고려공단 이제라고 했지만 지벨리. 근데 지벨리를 이제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라는 건데 제가 그냥 식상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산업집적법에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그 산업통상부 산하에 그 산업단지공단에서 지금 네네. 일단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여기 법을 보면은 그 지자체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냐면 작년에 그 수해 일어났을 네, 때 맞아요. 기억나시죠? 저희 난리 났었잖아요. 네. 지벨리도 막. 근데 그 당시에 그 수해 그러면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기업들의 빨리 그러면 앞에 그 마대 포대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구청에서 직접 가서 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관리 주체가 있음에도 산업관리공단이 안 하고. 없어요. 그 자기 그렇죠. 예산 없다고 뭐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와 이건 잘못됐다. 이거. 그래서 차라리 저희 그 금천구청이나 뭐 어차피 구로도 뭐 3분의 1, 3분의 2이긴 한데 근데 아예 그냥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냥 직접 관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규제도 다 풀고 그리고 직접 지원도 하고 뭐 세수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나오는 세수나 이런 것들 뭐 이득을 우리 구민분들한테 일자리도 좀 창출을 시키고 그리고 그 세수를 좀 복지 예산으로 쓸 수도 있고요. 이런 선순환 구자를 좀 만들자는 네 그런 구상입니다. 지금은 세수가 많죠. 지벨리 세수가 구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구로 바로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국가산업단지 그쵸. 그쪽으로 올라가죠. 많은 부분은 또 오지 않. 저희 지방세 중에서 이게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 그렇긴 한데 지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전체를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죠. 그거를 맞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국가공단이 해제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래서 국가공단 해제까지 하면 이게 너무 막 법적인 지루한 될 것 같아서 관리 주체만 일단 바꾼 다음에 관리 주체만. 그 내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네. 공단 유지하고.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독상동 공군부대에 좀 압축 개발을 하자라는 공약입니다. 이게 뭐 많이 시달리셨죠. 공군부대 예. 언제 이전하냐. 전화 많이 마셨죠. 네, 오래된 좀 이슈기도 네네. 하고요. 예, 근데 이게 좀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들 누구든지 이제 완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경기도 쪽 많이 좀 알아봐도 이게 본인들도 이제 주민 반대가 있으니까 이게 못 받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게 압축 개발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압축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그 좀 주거 시설 그리고 뭐 교육 시설, 네 그리고 뭐 공원 같은 것들 좀 이렇게 하루 빨리 좀 하자.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압축 개발이라는 거는 네. 그 일부 군부대 역할을 하고 또 일부에다가 이제
그를 하자. 맞습니다. 그런 거죠. 지하나 아니 건물에 좀 이렇게 예, 몰아놓고 예, 나머지 부지를 개발을 하자라는 그러니까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완전 이전이 쉽지 않으니까. 쉽지 않죠. 이거 지금 유성원 청장님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이런 방향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 금천구청 역사 이제 복합 개발입니다. 요거는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예전에 누구 이제 제 친구 이렇게 아는 분이 죄송합니다. 이게 약속이 있어서 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천구청 역인데 몇 번 출구로 나갈까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다들 출구가 하나입니다. 출구가 하나인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저도 몇 번 출구지야. 갑자기 갑작스런 질문에 고민을 했는데. 진짜 예. 네. 우리 출구가 왜 하나밖에 없다는 거를 빨리 안 했을까? 라는. 그래서 좀 이렇게 전체를 좀 이렇게 개발도 하면서 출구도 좀 늘리고 지금 너무 낡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렇게 좀 하자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 그 행정광장하고 네네. 이런 구민광장을 좀 조성을 좀 이렇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구청에 있을 때 좀 이렇게 좀 제안을 했던 부분이에요. 뭐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 금천구청 역사 복합 개발도 계속 얘기는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현실적인 이유는 네. 얼마 전까지의 네. 현실적인 이유는 그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 그렇습니다. 아. 지금 PF 막 대출 막 터지잖아요. 네네. 건설사 네네네네. 부도 네. 위기 이게 한 1, 2년 전부터 이 업계에서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그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본인들도 그런 이렇게 뭐 이래저래 제가 들어보니까 그 이제 건설사 쪽에서도 투자가 쉽지 않다라는 그래서 좀 늦어지겠다 좀 생각은 했었습니다. 경기에 영향이 좀 있다. 맞습니다. 네. 건설 경기가 좀 경기를 타다 보니까. 근데 저거랑 그 전에 추진했던 게 그 경부선 지하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경부선 지하를 쫙 하고 그래서 그 위에 상부에는 이제 그 역사 이렇게 만든다. 그렇죠. 이거하고는 저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 거죠. 좀 다른 겁니다. 그거 지하하려면은 한 수십 년 기다려야 오래 되는 거죠.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거부터 하자. 임기 중에 안 네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대형 종합병원 뭐 이거요. 저거. 예. 네, 많이 기사도 많이 올라오죠. 다 이슈예요. 네. 예. 이슈죠. 이거 좀 빨리 하루 빨리 좀 빨리 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환경 정하자고 빨리 좀 끝내가지고 하자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흥 유통상가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서울에 뭐 남은 몇 안 남은 금싸라기 땅인데 여기를 좀 개발을 하되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도시 물류 첨단 단지라고 지금 시범 지정이 돼 있잖아요. 2016년부터인가. 그래서 근데 시범 지정이 되어 있지 이게 진짜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분 소유자분들 한 1,400명, 1,400분 정도 이분들이 아니 그러면 물류 단지만 해야 되냐, 딴 거 개발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시장 뭐 정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고 해서 좀 용적률을 좀 올려가지고 아파트라도 빨리 하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시범 단지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그러면은 개발할 거는 좀 개발해서 용적률 최대 올려서 지금 뭐 정부에서도 좀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다 규제 다 규제를 풀어준다고. 다 풀잖아요. 그런 것처럼 쫙 풀어가지고. 아예 그러면 그걸 놓고 전 차라리 그 우리 주민분들이 뭐 저도 그렇지만 여기에서 놀 데 없다고 저기 코엑스 그 타임스퀘어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신도림이죠. 타임스퀘어가. 영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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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도림이나 아니면 타임스퀘어를 많이 가시던데 그쵸, 가까우니까. 그런 이제 좀 문화 시설이나 이런 거를 좀 아예 차라리 우리 금천에서 좀 유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조금 편하게 이렇게 즐길 만한 데가 없어요. 그렇죠. 공원이 있긴 한데 겨울엔 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뭘 즐겨요? 타임스퀘어가 지하에 이렇게 있고 어쨌든 건물 안에 있으니까 덥고 추울 때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차하고 가족 단위로 쇼핑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금천구는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식당도 가족 단위로 크게 가서 먹을 만한 데가 없다. 이제 룸이 있거나 뭐 이런 관광 순례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니, 특정 상호를 그러니까 약간 그런 광고 부분이 원합니다. 부족하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죠.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이렇게 이거 동서간 도로랑 이제 인천 지하철 2호선. 그러니까는 약간 그 횡과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해가지고 이쪽은 이제 지금 지하철 1호선 어차피 가고 있고 그리고 신안산선 그리고 벚꽃로를 좀 확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청역에도 꺾여 있잖아요. 벚꽃로가 구청역부터 독산역
서울역까지 그렇죠. 그리고 가산역까지 고개 벚꽃로 많이 막혀 있죠. 철길 옆에 있는 거예요. 좁은 도로. 네. 2차선. 네. 그리고 이제 뭐 남곡선 연장도 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연결을 하고 독산 쪽을 인천 지하철 2호선 좀 연결하고 남곡선도 연장을 해야 되고. 근데 저번에 이제 많은 이제 선출직 분들이 뭐 관악구도 그렇고 네네. 이거에 대해서 막 뭐 이렇게 뭐 질의도 하시고 우리 뭐 의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하시던데 이거를 하려면은 당연히 뭐 BC 분석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많이 안 나온다고 이제 뭐 후순위로 밀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개발 전략들이 좀 이렇게 빨리 이제 진행이 되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몰릴 거고 돈도 많이 돌 거고요. 그렇게 해야만 당연히 BC도 올라가서 저는 뭐 나머지 교통도 개선이 될 수 있다 봅니다. 인프라가. 그냥 이것만 밀어붙인다고 되진 않겠죠. 네, 그쵸. 다 한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스터 플랜입니다. 네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개발이 하나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네, 복합적으로 맞습니다. 연계가 돼 있는데 금천구는 지금 다 고르게 정체가 되어 있어서 그렇죠. 어느 거 하나도 하나하나. 지금 맞아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인천 2호선 같은 경우도 이제 신천 신림선이죠. 2호선 그렇죠. 신천역부터 해서 이제 독산역을 거쳐서 신림역까지 가는 건데 이것도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사실 이제 맞아요. 국토부의 그 광역교통계획에서 네. 왔다 갔다 해서 일단 그 푸시해야 되고 남곡선도 지금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기사 날 때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신안산선만 지금 확정적으로 그거는 지금 확정이니까.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아, 네. 참 이렇게 좀 보십시오.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분이다. 다음 나오실 분들을 이렇게 위한 판때기, 압박인가요? 예, 얼마나 훌륭하시면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좀 근데 그 지금 부영 의료 대형병원 같은 네. 경우도 이제 일단 그때 뭐 청장님 모실 때 있었지만 2022년 2022년 지방선거 앞두고 바로 코앞에 두고 이제 기공식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선거 끝나고 왜 안 하냐. 그렇게 1년 반 동안 했는데 지금 그 부영이 지금 토지 정화 작업을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작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저번에 뭐 선정한다고 또 걸리고 뭐 좀 업체를 예. 그래요. 그게 생각보다 근데 돈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엄청 몇백억 수준인가 뭐 제가 그래 들었던 것 같은데. 계산하니까 뭐 15톤 트럭이 거의 10,000대 넘게 이거를 흙을 네. 빼든가 그래서 이거를 봉사할 때 어차피 땅 파기 하니까 그때 하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것 아니 근데 같은데. 굉장히 이해가 안 갔던데 우리 부영 회장님 굉장히 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기사 났잖아요. 자기 고향 마을 분들 1억씩. 마을 분들에게 1억씩 우와. 줬는데 근데 그 기사가 금천구 분들은 굉장히 달갑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쵸. 네. 그 돈을 여기 토양 정화하는 데 써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좀- 남해 무슨 대학 남해 창시인데 그 네. 거기랑 거기 쪽에 의대를 의대, 만든 네. 지금 의대 확대가 한참 있으니까 네, 네. 사실 그거를 연계하게 되면 좀 그 로드가 걸릴 것 같기도 하긴 하는데 좀 이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근데 부영이 땅이 많더라고. 금천구뿐만 아니라 예, 좀 특히 정화해야 될 땅들이 많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책들은 언제부터 주문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라기보다 이제 제가 이제 구청에서 좀 이렇게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처음에는 좀 많이 헤매긴 했는데 계속 이제 이렇게 좀 고민하고 이런 부분 진짜 필요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제가 느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느낀 걸 그냥 정리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하면서 경험하셨던 예. 것들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예. 네, 좋네요. 아까 그럼 이게 좀 금천구 발전에 대한 항목이었다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또 이제 중앙 정치에서 네. 아까 이제 뭐 이렇게 대립의 정치를 하겠다 하겠지만 하여튼 중앙 정치에서 좀 이렇게 요거는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좀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질문지 없던 거라서 좀 인용적인 이제부터 없는 걸 질문합니다. 좀 법안적인 부분. 법안이다 아니 뭐 이제 네. 사실 국회의원이 사실 지역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중앙에서의 역할도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 속에서 이제 만약 당선되거나 하면은 이렇게 중앙 정치 속에서 좀 이루고자 싶었던 것들 아까 물론 저런 정책들도 다 중앙에서 만들어야 되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 이제 정치적인 어디서 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저는 솔직히 이제 좀 이렇게 당선이 되면은 저는 바로 좀 기득권 놓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기득권 싶어요. 놓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제가 올해 그 이제 39 이제 뭐 네네. 이게 선거 지나면 뭐 2월 지나면 이제 40이긴 한데 제가 뭐 과연 청년일까라는 솔직히 의문도 듭니다. 근데 이제 보통 39세 정도까지를 청년이라 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당은 또 45 그전까지 네.
청년인데 지금 40대가 과연 청년일까? 저도 결혼도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게 좀 저는 계속 좀 이게 제가 그렇게 어리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40대인데 이게 그렇죠. 일반 사회에서는 어린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정치 쪽에서는 막내더라고요. 막내죠, 막내. 완전 막내예요. 네. 좀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막내.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세대 교체나 좀 바로바로 좀 기득권을 내려놓기를 들어가자마자 바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좀 이렇게 울림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좀 그런 좀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린 기득권이 뭐겠지? 그러니까 하나만 딱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기득권? 기득권이 많잖아요, 사실은. 엄청 많죠. 국회의원은 특권이 굉장히 많대요. 차를 준다며? 아니 뭐 기본적으로 뭐 세비나 뭐 네네. 보좌관이나 이런 거 붙는 거 말고도 뭐 저희가 모르는 기득권이 굉장히 많다 그러셔서. 그럼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러보자. 기득권 여기서 이제 한동훈이 얼마 전에 네. 그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이 그쵸? 그거 그 뭐지? 그 범죄. 네. 그 처벌받는 걸 뭐라고 그래? 처벌 안 받는 걸 뭐라고 그러죠? 불체포 특권. 불체포 특권이요? 특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돼요? 나는 불체포 특권은 좀 이게 좀 필요한 것도 있지 않겠나라는 저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 정권에서 이렇게 무조건 뭐 압수수색해서 그냥 막 그냥 뭐 구속영장 하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막아줄 뭔가 장치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그렇다고 뭐 성범죄 이런 거에 대해서 할 건 아닌데.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이 필요한 게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치. 필요는 한 게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구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언가 세게 이렇게 발언을 하려고 해도 이제 주변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죠. 잡혀가.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지만 우린 아니야. 확실한 증거 아니면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한테 불체포 특권을 준 거는 그 부당한 거에 대해서 뭔가 정의롭지 못한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불체포 특권을 준 거지. 네네. 본인을 위해서 준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필요한 거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네, 저도 그런데 필요하신 것 같다. 네. 네. 그럼 어떤 특권을 내리죠? 그러니까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필요한지. 뭐 거창한 것보다는 네. 저는 이번에 얼마 전에 보면서 그 특히 그 현수막 예, 얼마 전에 법이 바뀌긴 했던데 예. 동별 2개 예. 뭐 근데 이게 제가 이번 정치를 이렇게 처음에 이제 출마를 하다 보니까 이 현수막이 그러니까 기존에 뭐 이렇게 당협위원장이나 뭐 이렇게 기존 이렇게 현역 의원님들은 와 거의 무제한으로 막 붙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이게 맞는지 과연 이게 진짜 알리기인지 이름 알리기인지 네네. 그런 거 사소한 거라도 저는 그때 좀 결심을 했었는데 뭐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서 뭐 네. 동별 2개긴 한데 저는 좀 이게 현수막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구청에서도 운영하는 아니면 뭐 시나 뭐 광명시도 보니까 그런 그 게시대가 있더라고요. 예, 있어요. 그래서 게시대를 안전한데 적당한데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공정하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걸 그냥 막 그냥 횡단보도 있는데 해놓고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게시되는 돈이 들잖아요. 아니, 돈 얼마 안 들어요. 그래요? 네. 얼마 안 근데 들어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합법화되기 전에 이제 당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게 딱 두 가지더라고요. 원하는 시기에 빨리빨리 걸고 싶은 게 이제 그치. 정치권에는 그건데 이게 적시성이 안 되고 네네. 그다음에 그 게시대에 걸면 잘 안 보이신대요. 네. 횡단보도 이런데 잘 맞아요, 보이는데 맞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욕심인 거죠. 거기다 걸고 싶은 거지. 네. 근데 걸고서 욕 먹는데. 현수막 이제 조절돼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몇 개월 남은 거죠? 며칠 남은 이제 한 90일? 98일인가요? 98일? 네, 97일인가. 97일.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0일 안쪽이네요, 이제. 그렇죠. 네, 100일 안 보시면 돼서. 이제 지금 후보자가 7명, 그러니까 이훈 전 국회의원이 아직 이제 지금 적용 심사를 받지 못해서 네. 7명이고 민주당에서만. 민주당에서만 네. 그럼 또 거기서 한번 추려가지고 이제 공관위에서 이제 뭐 4명이 경선할 거냐, 아니면 뭐 3명이 할 거냐, 네. 아니면 2명이 할 거냐, 단수 공천은 안 하겠죠? 경선이 원칙이죠. 그렇죠. 원래. 예, 그러면 2, 3, 4 이 중에 일단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네. 국제에서는 뭐 청년이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는 들어갈 거다라는 분석도 있긴 하던데 네. 어떠신가요?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이번에 그 이제 22대 국회의원 이제 특별 이제 선거 특별 당규에 예. 보면은 16조 사항이었나요? 네네. 그쪽에 보시면 이제 그 청년 후보자가 뭐
이렇게 공천을 받고자 뭐 신청했을 때에는 경선 청년 후보자를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아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올라간 거네.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외고 계신 것 같은데요. 16조 몇 항 이렇게 외고 계신 게 정각시 이거는 내가 꼭 기억하겠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규정을 좀 잘 살펴봐야 되니까. 네. 이게 항상 규정은 그래요. 그쵸. 그럴 수 있다. 그럼, 네. 그럴 수 그렇게 있다? 한다. 뭐 해야 이런 식으로. 된다, 아니 아니에요? 말을 그렇게. 근데 그래요? 머스트인가요? 꼭 해야 한다. 해야 한다는 거. 원칙으로 한다라고. 원칙이면 되지. 원칙은 항상 정치는 그렇죠. 샘물이다. 그러면은 어쨌든 좋은 결과가. 사실 현역 의원 최기상 의원은 들어갈 것이고 이게 지금 박진아 내부 들어갈 것이고 이제 2명이냐 1명이냐 하면 야 여기 진짜 박 터지겠다. 근데 이게 기다리는 과정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심하려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선배시라서. 주부터 이제 공관위가 오늘 첫 회의 어제가 오늘. 첫 회의를 10일에 첫 회의라고 했다고 그러셨는데 오늘 10시 반에 네, 하더라고요. 오늘입니다. 오늘 했다고 하니까 또 금천에도 우리 박희정 저희가 그 동네에서는 막 춤추고 이러셔가지고 근데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그 민경우 그 상대당 국민의힘 그 비대위원도 금천에서 이제 그 같이 뭔가 해보려고 했었던 그 금천에서 학원을 좀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그분. 깜짝 놀랐고 그래서 금천이 약간 그분은 사퇴하셨죠. 자퇴했죠. 그 노인 예. 비하 발언으로 상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금천이 양당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마무리 인사 할까요? 네. 해주시면 돼요. 주민 여러분들께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천에 산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뭐 공약이나 법안 뭐 민원 뭐 이런 뭐 이렇게 불편하신 거 있으면은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보내주십시오. 저희 언제든지 소통 가능하니까요. 010-2475-1781 2475-1781로 보내주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좀 보내주십시오. 그럼 바로 검토해서 그래서 좀 소통이 되는 그런 정치 그리고 좀 구체적인 좀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정치 좀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전화번호 이렇게 알려줘도 되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공개하시는 이거 본인 전화번호를. 선거 끝나고 이거 전화번호 바뀐다고 하는 거 아니죠?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아니 매부시에서는 그 안진걸 소장님이 전화번호 뭐 알려주는데 방송 중에 생방송이니까 뭐 문자가 뭐 전화오고 이래가지고 바로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우리 생방송이었으면 전화 많이 왔을 텐데. 네,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하여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듣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